여러분들 지질박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뭐냐면, 자, 지난 목요일 날 내가 강의했잖아. 지질도 이야기 했잖아요. 자, 평안계, 대동계, 기억납니까? 경상무천군. 이게 지금 거의 면 단위까지도 다 땅 밑에 지난 5억 년 동안에 어떤 지층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이면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걸 하는 게 이 지질박물관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 지질연구소에서 전국 지질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노두 유관 관찰 있죠? 이게 도로 이런 데 보면 이제 광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경사 측정 다 이렇게 해갖고 최종 뭘 하느냐 하면 항공사진, 그 다음에 암석을 박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암석을 박편을 만들면 형광사진을 찍어요. 자, 그 다음 최종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엑스레이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강물의 조성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요 지층에서 나온 강물의 그 원소 비율이 딱 나와요. 그게 내 강의 시간에 9개 산하 FEO 쭉 했잖아요. 그렇게 딱 분류를 해요. 이걸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왔더니 최근에 완성이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빨리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지질연구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가입을 하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무작위 받아놨어요. 그래서 군 단위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가까이 오세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줄게요. 지난번에 저 수안부 쪽에서 강연을 갔는데 그쪽에 사과 농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과 작물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석회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환경적으로 성면이 나온대. 그래서 그걸 갖고 소송까지 가고 이런 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문을 온 거예요. 내가 지질학자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뭐라 이야기했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기 땅 밑에 석회가 있고 석회암이 있든지 성면이 있는 거는 누가 알겠어요? 바로 이것들을 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립지질연구소의 홈페이지 가면 우리나라 면 단위까지도 지질도가 다 있으니까네. 글로 들어가고 지질도를 출력해보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사편탄이 있고 그다음 성면이 있다든지 그게 다 지층으로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온갖 사람들한테 자문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요 지질도. 11번째 중요한 거. 요거. 요거는 고생물 전문하는 사람들만 좀 들어본 거예요. 루디스트라는데 이게 뭐냐면 조개류입니다. 우리가 조개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개류 중에 요렇게 조개류란 말은 이메페류라 그래요. 보시면 바이벨브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질문. 고생물학 좀 많은 사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조개처럼 생겼는데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조개인데 이메페로 그러는데 두 개가 비대칭으로 된 게 있어요. 요걸 뭐라 하는 줄 아는 사람? 완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종류가 겉으로 보면 완전 조개처럼 보여요. 근데 완전 조개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지금은 거의 멸종했고 유일하게 전 지구적으로 몇 군데 남아있는데 뉴질랜드 학습 탐사 갔을 때 막 시간이 쫓겨가 노는데 그 해양 쪽으로 들어갔는데 해양 수족관 밑에 설명이 있는데 완종류의 한 종이 이쪽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 급해갖고 몇 시간 때문에 빨리 뛰어나오면서 내가 봤는데 그거 있어요. 딱 한 번 봤어. 완종류는 거의 다 멸종했고 고생대에 이렇게 됐는데 요걸 로마 시대 때는 램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거 딱 뚜껑 띄갖고 심지해갖고 촛불, 램프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요거 보시면 자, 이 루디스트 바이벨브스인데 보시면 뭐냐 하면 백악이 동안 번성했고 백악이는 멸종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왜 관심이 있느냐면 조개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았냐면요. 내가 다큐멘터리 갖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 사막 지방에 가면 이렇게 계곡에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호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껍질이 석회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의 지하도에 석회암 깔려 있잖아요. 대리석. 그 단면을 보면 분명히 그 일부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면, 아, 이거 단면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동그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역에 화장실에 가도 대리석 막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거 봐요. 보면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요. 네. 대단해요. 요거 보세요. 누디스트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조개라는 개념이 요 기본인데, 요런 것도 조개라 그래요. 이메피를. 얼마나 놀라워요. 저런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받았을게요. 자, 암모나이트. 네, 다 알죠? 네, 암모나이트. 오케이. 자, 암모나이트는 오징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 속에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저 오징어 보이잖아.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오징어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 암모나이트 종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저 방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저기다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공기를 넣으면 가벼워지죠. 그러면 물 가운데 바다 한 4,000m쯤 되면 그 바다 중간에 떠다닐 수 있어요. 바다의 중간에 떠다니는 요걸 노틸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로 잠수함 이름이, 원자력 잠수함이 노틸리스호가 이름이 외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런 소라 고동 종류는 바닥에 살잖아요. 몸 떠 있잖아요. 바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야들은 완전히 달라요. 야들은 중생대 때 가장 바다에서 많은 게 오징어 종류입니다. 오징어가 골뱅이 껍질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야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다가 구멍을 내갖고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니까 야들이 바다 중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앵무조개입니다. 아직도 인도양인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이버해 들어가면 인도양 한가운데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떠 있어요. 네. 혹시 저쪽에 그 동남아로 간 사람들은 여행 가면 이런 껍질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이걸 문고리를 해놨더라고. 앵무조개 꼭 기억하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오는 게 이게 벨럼 나이트를 해갖고 중생대는 이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그 자료를 보면 그냥 널널이 깔려 있어요. 머릿속으로 물고기에서부터 인간까지 5억 년, 자, 빨리 그려줄게요. 가장 중요한 게 턱이 출현해요. 그럼 턱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무악어류. 그 다음에 유악어류가 나와요. 그쯤에 이제 악어류가 처음에 나오는 거죠. 코노돈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뭐죠? 연골어류, 경골어류가 출현하죠. 그 다음에 양수류가 출현하죠. 그 양수류부터는 뭐라 그래요? 이제 막, 자, 버티고. 양수류부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지동물. 테트라파드. 양수류는 사지동물인데, 양수류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양막류가 나오죠. 양막류에 처음에 당국류가 나오죠. 당국류에서 고생대 말에 멸종한 게 발룡류, 펠리코사우루스. 그 다음에 발룡류 중에 일부가 고생대 페랭기 살아남아갖고 중생대로 넘어온 게 수국류, 키노돈트. 그 수국류에서 우리 포유동물이 갈라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국류. 이국류가 뭡니까? 이국류는 바로 공룡으로 가죠. 이국류가 대륙으로서 정착한 파충류 이국류가 바로 공룡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간 이국류는 익룡이 되고, 물로 들어간 이국류는 어룡이 됐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룡류. 요거 이도표를 암기 안 하고 고생물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알파벳 모르고 영어 한다는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코노돈트는 왜 또 유명하냐면 이거밖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요 뼈 있죠? 예. 이게 퇴적청에서 나왔는데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칠성장어 같은 그 이빨입니다. 그러니까 몸체는 다 분해돼 버리고 입구조만 나오게, 이빨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구류, 지금 이제 그 후예가 칠성장어하고 먹장어입니다. 그 선조에 해당되는 게 키노돈토라고 하고, 이거는 그 일정한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퇴적청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 표준 화석이 된 거예요. 시대를, 이게 딱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는 거 다 알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코노돈토라는 단행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요거 지금, 이거 진짜 대단한 자료예요. 어디도 없어요. 입입니다, 입. 예. 입에 있는 이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 그래서 칠성장어는, 이렇게 가들은 뭐냐 하면요, 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빨아먹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판피우류. 자, 대봉기는 물고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거의 한 2m에서 7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껍질이 전부 다 뼈로 덮여갖고 굉장히 컸는데 이 턱의 힘은 엄청 강했는데 야들이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들이 쫙 가면 쪼매는 물고기들 도망을 가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 쪼매는 물고기가 아난다스피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 요만한 물고기들이 야들이 막 착착착 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딜 가겠어요. 가다가 강줄기로 올라가요. 이게 언제냐 하면 고생대 대봉기 고쯤입니다. 이게 대봉기. 그러면 강 쪽으로 올라갈 때 고생대 대봉기 때는 지구상의 최초의 숲이 형성이 돼요. 그 숲이 지금 하는 소나무, 잣나무가 아니고 양치식물입니다. 고사리 숲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그 숲에는 그 낙엽이 지는데 어떤 식으로 지느냐 하면 나무가지 통째로 끊어져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갓 생겼는 강, 그 강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칼레도니아 조산운동 기억납니까? 이 책에 나옵니다. 세계 3대 조산운동에 칼레도니아 조산운동, 그 다음에 바리스칸 조산운동, 그 다음에 알퍼스 히말라야 조산운동. 근데 고생대 초기에 있었던 칼레도니아 조산운동이 고생대 대봉기쯤 되면 거대한 산맥을 만듭니다. 산맥을 만들면 강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흘러가 강이 생기잖아요. 그때 제대로 된 최초의 강이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숲이 만들어졌죠. 식물이 이제 가갖고 이제 대봉기 때 되면 양치로 숲을 만드는데 이때 나무 가지가 통째로 떨어진다 그랬죠. 강가에, 강 속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를 피해갖고 도망갔던 쪼매는 물고기들이 쪼매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에 가니까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강에 나무 가지가 많이 떨어지게 풀 헤쳐나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앞지르는데 근육이 붙겠죠? 이걸 바로 총기류라고 그래요. 급기야 야들이 대봉기 때, 3억 6천만 년쯤 됐을 때 야들이 앞지르미가 세지니까 육지로 상륙할 초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사 알아야 되는 게 대륙이동, 캘리도니아 조산운동, 최초의 강, 숲이 생겼고, 숲이 생기고 나면 최초로 토양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최초의 토양층도 대봉기 때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토양층이다, 강이다, 최초의 숲이 생겼다. 그런 대륙의 그러한 생태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어린 물고기들이 드디어 앞지르름을 이용해서 수초를 헤치면서 육지로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걸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이해를 못해요. 자,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생대 폐렴기 식물이 나오잖아요. 폐렴기. 대략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2억 9천에서 2억 5천이 폐렴기잖아요. 고전이 석탄기잖아요. 석탄기가 3억 6천에서 2억 9천 사이잖아요. 그 석탄기 때 지구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석탄기 때는 열대 밀림처럼 습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석탄기 때는 양서류가 번성을 해요. 두 번째, 곤충들이 번성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고온 다습하니까 식물들이 엄청 자라잖아요. 이게 식물들 양치식물인데 뿌리가 약해요. 고사리 종류들이.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면 곧장 넘어져요. 넘어지면 폭우에 동반한 토사에 매몰이 돼버려요. 그러면 분해가 안 되죠. 분해가 안 되면 식물 몸은 대부분 뭐죠? 나중에 석탄이 되니까 이산화탄소잖아요. 탄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야들이 이산화탄소가 암석이 돼버린 거예요. 분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식물을 만든 양만큼 그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강합성해갖고 식물 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야들이 육상에서 분해가 되면 분해하는 과정에 산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쌤쌤이요. 아마존 밀림을 다 벌목을 하면 지구상의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환경론자를 이를 질문하면 당장 단정에 산소가 없어지지, 아마존이 지구 산소 20%를 만드는 데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건 한 30점밖에 되는 답이 아니에요. 짧게는 한 100년 정도는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100년 넘어가면
아무런 대기 중 산소 농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요거 이해하는 게 100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식물이 강합성을 하면 물을 분해가 산소를 만들어내죠. 산소가 강합성해서 산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식물이 넘어져 갖고 썩으면 분해가 되면 산소가 들어가잖아. 분해라는 과정에 산소가 들어가는 과정이잖아. 산소를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식물이 일생 동안 만들었던 모든 산소는 그 식물체가 분해될 때 고양 그대로 씁니다.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안 바뀌겠죠? 딱 요원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석탄기 때 이 밀림의 나무들이 매몰대가 분해가 안 됐잖아요. 그게 석탄이잖아요. 분해됐으면 석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석탄이 됐으니까 그 식물 몸체만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 양만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 효과가 없어지죠. 온실 효과가 없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지난 5억 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 가장 강한 빙하기 언제 오느냐면 석탄기 끝무렵에 옵니다. 대략 3억 년 전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호주 사막 안에 들어가면 호주 아열대 그 지방에도 빙하가 덮인 흔적이 있어요. 빙하가 바위 산을 깎아갖고 바위 면이 거울처럼 된 데 가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3억 년 때 석탄기 때 왜 빙하가 왔느냐, 그걸 이해하시면 지금 지구온난화가 왜 됐는가를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나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무로 바뀌었던 그 나무가 석탄이 됐잖아요. 그 석탄을 언제 꺼냈댔어요? 지금 뗐잖아요. 산업혁명을. 3억 년 동안 잠자던. 그렇죠. 다시 공기 중 돌아갔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구온난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생대 석탄기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팩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프던 지식을 갖고 지구온난화는 뭐 자연적으로 뭐 이게 전체 이런 역할이 온다 이래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적으로 인간의 팩트입니다. 인간이 잠자던 석탄을 3억 년 동안 암석이 됐던 걸 끄집어내 뗐기 때문에 다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올라간 겁니다. 됐죠? 그겁니다, 여기. 그 현장에 보시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게 프테로사우루스,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종자고사리입니다. 요게 고생대 말에, 이건 화석으로밖에 없습니다. 내일 자연사박물관에서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자하고 포자는 다릅니다. 고사리는 종자가 아닙니다. 포자입니다. 포자에서 종자로 넘어가는 그 중간 최초로 종자식물이 이 종자고사리인데, 이게 곤도와나 대륙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곤도와나 대륙이 인도, 남미, 아프리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지방에서 이 종자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인도에서 발견된 그 지명이 곤도와나입니다. 그래서 곤도와나 대륙이라는 이름이 이 식물이 발견된 종자고사리가 발견된 그 인도 지역 이름입니다.